어르신이 어떻게 여기 계세요? 어르신이 여기 회장님이세요? 그럼 그동안은 왜? 아저씨, 배고프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어느 가을 새벽 5시 서울 외곽 골목길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이 골판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편의점 비닐봉지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우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9살 지방사립대를 졸업한 지 4년째였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취업시장은 냉혹했습니다.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소기업 면접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스펙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민주는 물류센터 야간 상하차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면 250만 원 남짓 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월세 50만 원, 생활비, 교통비를 빼면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민준이 사는 곳은 도심 외곽의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밑뿐이었습니다. 습기가 차서 여름엔 곰팡이가 피었고 겨울엔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민주는 밤새 일했습니다. 어깨와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새벽 5시에 퇴근하면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자신의 아침 식사를 사려고요. 그런데 편의점 앞에서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은 추운 날씨에도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허연 백발이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은 때로 새까맣게 더러웠고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도 올해 70이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면서도 민준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민준은 그런 아버지께 아직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 해드렸습니다. 저 어르신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겠지. 민주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먹으려던 것보다 조금 더 샀습니다. 삼각김밥 2개, 바나나 우유, 핫바. 계산하고 나오니 7,500원이었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2만 3천 원. 이번 달 남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돈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보니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노인에게 다가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젊은이.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노인이 삼각김밥 비닐을 뜯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민주는 구인구직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공고를 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력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입 채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앱을 껐습니다. 집에 도착해 반지하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던져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편의점 앞 노인은 천천히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노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노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인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멀리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막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 젊은이는 달랐습니다. 멈춰서서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들어가 음식을 사서 건넸습니다. 노인은 비닐봉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같은 사람이 아직 있구나. 노인은 김밥을 다 먹고 바나나 우유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골판지를 개어들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걸음걸이는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요. 그날 저녁 노인은 근처 쪽방촌으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2층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빽빽하게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간단한 메모들이요. 노인은 펜을 꺼내 새로운 줄을 추가했습니다. 가을 어느 날, 편의점 앞, 젊은 남자 이름 미상, 삼각김밥 2개, 바나나 우유, 핫바. 첫 번째, 노인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노인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젊은이, 계속 지켜봐야겠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일은 고되었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어느 새벽 퇴근길에 민주는 또다시 그 편의점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지난주 그 노인이 또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를 걸치고 골판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돈이 빠듯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9만 원. 월세날이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 1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추가로 물류센터에서 이틀 더 일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 자기 사정도 힘든데 남까지 챙길 여유가 있을까? 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삼각김밥과 우유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게 생각났습니다. 민주는 호빵도 하나 더 집었습니다. 따뜻한 걸 드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계산하니 6,500원이었습니다. 민주는 비닐봉지를 들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민준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네, 지난번 그 젊은이 아닌가? 네, 맞아요. 또 뵙네요. 날씨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네. 자네, 지난주에도 나한테 음식을 줬지? 네,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어떻게 있겠나? 자네 같은 젊은이는 흔치 않아. 민주는 쑥스러워하며 비닐봉지를 노인 옆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가봐야 해서요. 잠깐 젊은이. 노인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강민준이에요. 강민준. 좋은 이름이네. 나는 그냥 노인일세. 어르신도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허허, 그야 그렇지.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네. 어쨌든 고맙네, 민준 씨. 민준은 인사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뒤돌아보니 노인이 호빵을 입에 물고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돈 6,500원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민준은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83,500원. 월세까지 1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이틀 더 일하고 아껴 쓰면 어떻게든 되겠지. 민주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민주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다시 쪽방촌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일주일 후 편의점 앞 강민준 삼각김밥, 우유, 호빵. 두 번째 날씨 추움. 노인은 수첩을 덮고 작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노인은 문자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준. 이 젊은이를 계속 지켜봐야겠어.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젊은이는 진짜일까?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진심입니다. 노인은 더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 앞으로 나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얇은 점퍼만 걸치고 골판지 위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노인을 외면했습니다. 노인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젊은이는 또 올까요? 아니면 두 번으로 끝일까요? 노인은 궁금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5시 퇴근길이었습니다. 민준은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노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노인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젊은이, 진짜구나. 민주는 편의점 앞에 선 채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힘든 한 주였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실수로 상자를 떨어뜨렸고 그 책임으로 하루 일당이 반으로 깎였습니다. 5만 원을 날린 겁니다. 월세일이 이틀 남았는데 통장에는 4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는 집에서 팔만한 물건을 찾았습니다. 아끼던 노트북을 중고로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중고 매장에 가져갈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는 노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 자신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자꾸 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결국 민주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싼 삼각김밥과 우유를 집었습니다. 3,500원. 계산하고 나오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노트북 팔면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노인에게 다가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노인은 민준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 씨, 자네 요즘 힘들어 보이는군. 아, 괜찮아요. 다들 힘들잖아요. 자네도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러나?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생전에 정말 힘들게 사셨거든요.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제 대학 등록금을 벌어주셨어요. 허리 아프신데도 밤낮으로 일하셨죠. 저는 아직 아버지께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 해드렸어요. 민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아버지였으면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서요.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민준 씨. 자네는 좋은 아들이야. 자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주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직 못 해드렸어요. 아니야. 자네는 이미 충분히 효자야. 마음이 그렇잖나. 민주는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노인은 김밥을 먹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진짜였습니다. 3번이나 도와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말이죠. 노인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강민준이라는 젊은이 신상 정보 더 자세히 알아봐. 외곽 지역에 살고 물류센터에서 야간 일하는 것 같아. 정확한 주소와 근무지를 파악해.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진행하게나. 본인이 눈치채면 안 돼. 네, 주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인은 김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사흘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마음이었습니다. 노인의 정체는 한 대기업 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을 일군 전설적인 기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꾸몄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수천 명이 지나갔습니다. 대부분 외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장은 실망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달랐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도와줬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도 말이죠.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진짜라고. 며칠 후 김 비서로부터 보고가 왔습니다. 강민준의 상세한 정보였습니다. 도심 외곽 반지하 원룸 거주, 물류센터 야간, 아르바이트, 통장 잔액 거의 바닥, 최근 노트북 중고 매장의 판매.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젊은이, 자기도 힘든데 남을 도왔구나. 대단해.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 젊은이를 더 지켜봐야겠다고. 한 달 정도 더 관찰하겠다고. 그리고 진짜 마음이 확인되면 그때 보답하겠다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주는 총 7번 노인을 도왔습니다. 어떤 날은 김밥과 우유를, 어떤 날은 따뜻한 호빵을,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우산까지 사줬습니다. 민준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반지하 방에 살았고, 여전히 물류센터에서 밤마다 일했습니다. 노트북을 팔아 월세를 겨우 냈고, 생활비는 항상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노인을 볼 때마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들어가 무언가를 사서 건넸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식사를 걸으면서까지 말이죠. 회장은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7번. 형편이 어려운데도 7번이나 자신을 도와준 젊은이였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진짜라고. 어느 날 저녁 회장은 쪽방촌 방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 옆에 7번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핸드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비서, 내일 본사로 복귀하네. 준비해두게. 회장님, 드디어 돌아오시는 겁니까? 6개월 만이시네요. 그래. 내가 찾던 사람을 찾았어. 누구십니까? 지난번 알아보라고 한 강민준이라는 젊은이야. 29살 도심 외곽에 사는 청년이지. 그 사람이 특별합니까?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하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아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형편이 어려운데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젊은이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내일 본사로 부르게. 오전 10시로 약속 잡아.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20에 홀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건설 현장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줬습니다. 밥 한 끼, 차비 몇백 원, 작은 도움들이었지만 회장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 덕분에 살아남았고 기회를 잡았고 결국 대기업을 일궜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평생 그 은혜를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자금을 지원했고 어떤 사람은 자녀 취업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회장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각박해 보였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과연 누가 자신을 도와줄까? 수천 명이 지나갔지만 대부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달랐습니다. 7번이나 도와줬습니다. 진심으로 순수하게 아무 데가 없이 말이죠. 회장은 감동했습니다. 아직 이런 젊은이가 있다는 게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이 젊은이에게 보답할 시간이지. 다음 날 오후 민주는 노트북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2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정중하지만 단호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대기업 그룹 비서실 차장 김태영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내일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내일은 물류센터 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김 차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요? 하지만 검색해보니 본사 주소가 정확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민주는 물류센터 반장에게 전화해 내일 하루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대기업에서 자신을 부르는 걸까?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면접 볼 때 입었던 와이셔츠와 정장 바지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주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역에서 내려 본사로 걸어갔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회사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김태영 차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민준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약되어 있으시네요. 2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민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CEO 비서실이라는 금색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긴장한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실은 조용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책상마다 최신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민준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저는 김태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주는 악수를 청하는 김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태영은 짧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이요?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만난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김태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카펫이 깔린 복도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심장만 쿵쿵거렸습니다. 복도 끝 대형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영이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강민준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장실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커다란 창문으로 강남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백발,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 위험 있는 표정. 민주는 그 노인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만났던 바로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민준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젊은이. 나는 이 그룹의 창업주일세. 민주는 멍한 상태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만났던 그 어르신이 회장이라고요? 자네, 어제까지 나한테 밥을 사줬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7번이나 말이야. 회장은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다 기록했네. 자네가 나한테 준 것들. 김밥, 우유, 호빵, 우산. 7번. 민주는 수첩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회장은 의자에 기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6개월 동안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를 돌아다녔네. 사람을 보기 위해서였어. 요즘 젊은이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지. 수천 명이 지나갔어. 대부분 나를 외면했지. 어떤 사람은 혀를 찾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어. 그런데 자네는 달랐네. 자네는 멈춰섰어. 그리고 7번이나 나를 도와줬지.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 형편을 조사했네. 반지하에 살면서 물류센터에서 밤마다 일하더군. 통장에 돈도 없고 노트북까지 팔았더군. 그런데도 나한테 7,000원, 6,000원씩 썼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네, 민준 씨. 정말 고마워.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다는 게 희망이야.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냥 나도 젊었을 때 정말 가난했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어. 그 덕분에 살아남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그래서 평생 그 은혜를 갚으려 노력했어. 회장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자네에게 보답할 시간이지.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펜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명함을 가지고 내일 우리 건설 계열사 인사팀으로 가게. 내가 직접 지시했으니 자네를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거야. 민주는 명함을 받아들며 눈이 커졌습니다. 명함에는 회장의 친필로 강민준 씨,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요? 하지만 제 스펙은 중요하지 않네. 나는 자네의 마음을 봤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어. 나처럼 말이야. 민주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년 동안 수백 번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직접 채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자네가 나한테 보여준 선의에 대해서 말이야. 이건 단순히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네. 자네의 마음에 대한 보답이야. 회장님, 앞으로 열심히 하게. 그리고 자네도 언젠가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선의는 순환하는 거야. 내가 받은 선의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돌려줬고 자네도 그렇게 해야 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게. 회장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뭡니까? 이게 새 출발 준비 자금일세. 옷도 사고 집도 알아보게. 반지하는 이제 그만 벗어나야지. 민주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1,000만 원. 민주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나한테 준 선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밖에.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노트북을 팔아 월세를 겨우 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입사와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차장이 민준을 안내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민준은 손에 든 명함과 봉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한낮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습니다. 민주는 명함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까? 실력도 없는데 회장의 기대를 저버리면 어쩌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고향에서 사셨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준아, 웬일이니? 낮에 전화하다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취업했어. 대기업이야. 뭐? 대기업? 그 큰 회사? 응. 오늘 회장님 직접 만나고 왔어. 내일부터 출근이야.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정말이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미안해, 엄마.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서.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민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다 과로로 쓰러지신 아버지. 마지막까지 민준 걱정만 하셨던 아버지. 엄마, 이제 내가 효도할게. 조금만 기다려.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전화를 끊고 민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백 번의 불합격 통보, 야간 아르바이트의 고된 노동, 반지하 방의 습한 공기.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민주는 일어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사야 했습니다. 회사원으로서 첫 출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민준을 압도했습니다. 정장 코너로 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회사 출근용 정장이요. 내일부터 첫 출근이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민준에게 여러 정장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은 가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 벌에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주는 품질 좋은 정장 2벌을 골랐습니다. 구두와 벨트, 넥타이도 샀습니다. 계산하니 150만 원이었습니다. 카드를 긁으며 민주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통장에 4만 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이 생겼고 내일부터는 연봉 4천만 원의 회사원이 됩니다. 쇼핑백을 들고 나오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편의점 앞 어르신에게 김밥을 사준 것에서 시작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7,500원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주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방을 떠날 겁니다. 햇빛 드는 따뜻한 집으로 이사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나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회사원. 믿기지 않았습니다. 건설 계열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25층 건물이었습니다. 민주는 긴장한 채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인사팀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강민준 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더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입사 서류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연봉은 신입 기준 4천만 원, 부서는 건설사업본부 기획팀입니다. 민주는 서류를 꼼꼼히 읽으며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로 대기업 직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받으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실로 갔습니다. 같은 날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총 15명이었습니다. 모두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조금 위축됐습니다. 자신만 지방 사립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스펙은 부족해도
마음만은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신입사원들끼리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서로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고요. 토익 950점입니다. 저는 연세대 건축학과 출신이고 인턴 경험이 3번 있습니다. 화려한 스펙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의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지방 사립대 경영학과 나왔고 특별한 스펙은 없습니다. 순간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격하셨어요? 경쟁률이 100대 1인데.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 특채시네요? 분위기가 더 이상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낙하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각자 부서로 배치됐습니다. 민주는 15층 기획팀으로 올라갔습니다. 팀장이 맞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팀장은 민준을 빈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쪽이었습니다. 새 컴퓨터와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이 슬쩍슬쩍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궁금한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이 특채한 신입이라는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 편의점이었습니다. 회장을 처음 만난 바로 그곳. 편의점 앞을 보니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판지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시작됐구나. 내 인생이 바뀐 게. 민주는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니 7,000원이었습니다. 예전에 회장에게 사줬던 것과 똑같은 조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김밥을 먹으며 민주는 다짐했습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실력을 키워서 당당히 인정받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배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특채로 들어왔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동료들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민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신입 회장님 줄로 들어온 거래. 실력은 어떤지 모르겠네. 낙하산들은 다 그렇지 뭐. 민주는 들은 척 안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실력으로 당당히 서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이 보고서 정리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민준은 보고서를 받아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엑셀 함수를 잘 몰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선배 한 명이 지나가다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이것도 못해? 엑셀 기본도 모르나? 죄송합니다. 배우겠습니다. 에휴, 특채로 들어온 애들은 기본도 안 되어 있어. 민주는 창피했습니다. 실제로 사무 업무가 서툴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줄곧 물류센터에서 육체 노동만 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민주는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찾아봤습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보고서 작성법.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독학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실력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속도가 빨라졌고 엑셀도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민준도 참석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자 한 선배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야, 민준아. 너 진짜 회장님한테 밥 사줬다고 들어온 거야? 네. 와, 대박. 인생 로또네. 난 이력서 100번 넣고 면접 10번 보고 들어왔는데 다른 선배가 거들었습니다. 그게 실력이야? 그냥 운이지 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실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어르신에게 선의를 베푼 게 계기가 됐을 뿐입니다. 집에 돌아와 민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게 행운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 능력 부족, 모든 게 민준을 짓눌렀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실력을 키워야 해. 민준은 다짐했습니다. 운으로 들어왔다면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떳떳할 수 있다고. 다음 날부터 민준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출근은 가장 빨리, 퇴근은 가장 늦게 했습니다. 선배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요즘 정말 열심히 하더군요. 보고서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번 신규 아파트 프로젝트 보조 업무 맡아볼래요? 중요한 건데 민준 씨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민준은 시장 조사, 입지 분석, 경쟁사 비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프로젝트 발표 날이 왔습니다. 팀장이 임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민준이 준비한 자료가 핵심이었습니다. 입지 분석 결과 이 지역은 향후 5년간 인구 유입이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인프라도 확충 예정이고 학군도 우수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이 자료 누가 준비했습니까? 기획팀 강민준 사원이 주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임원들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입치고 잘했어요. 분석이 탄탄하네요. 앞으로 기대되는군요.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도 민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채로 들어온 낙하산이 아니라 실력 있는 신입사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점심시간에 선배 한 명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저번에 내가 좀 심하게 말했지? 미안해. 내가 진짜 열심히 하더라. 아니에요, 선배님. 저도 부족한 게 많아서.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앞으로 잘 부탁해.
민주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강민준입니다. 덕분에 회사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들었네. 자랑스럽네, 민준 씨. 계속 그렇게 하게.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이제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좋은 성과를 냈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를 벗어나 햇빛 잘 드는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민주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반지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새집 사진이었습니다. 곧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집 정말 좋다. 엄마 안심이다. 응, 엄마.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나 잘 지내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전화를 끊고 민주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작은 선의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편의점 앞 어르신에게 김밥을 사준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이제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연봉도 5,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1년 만에 다시 회장실로 갔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민준 대리 1년 만이군. 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앉게. 편하게 이야기하자. 민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들었네. 프로젝트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더군. 과찬이십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자네는 이제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어. 그게 자랑스럽네. 민주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노력의 결과지. 나는 단지 기회를 줬을 뿐이야.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다음 달에 신입 공채가 있네. 면접 과정에 참관인으로 참여해줬으면 해. 자네의 눈으로 지원자들을 봐주게. 민주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아직 경력도 얼마 안 됐는데. 자네는 할 수 있네. 자네도 힘든 시간을 겪었잖나.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알 거야. 스펙이 아니라 마음을 봐주게. 민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 공채가 시작됐습니다. 수천 명이 지원했습니다. 서류 심사와 필기 시험을 거쳐 최종 면접 대상자는 30명으로 추려졌습니다. 면접 당일 민주는 면접관들 뒤에 앉아 지원자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표정, 말투,
태도를 세심하게 봤습니다. 15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이수진이었습니다. 26살 지방대 출신이었습니다. 스펙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수진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마련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편의점에서 일하며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민주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면접관들이 평가 회의를 했습니다. 이수진 지원자는 스펙이 약하네요. 맞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수진 씨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스펙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말이요. 그건 누구나 하는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봤습니다. 1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민주는 회장의 특별 지시로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수진은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선배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수진도 거기 있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합격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열심히 하세요. 스펙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가짐과 노력이 중요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기회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회장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자네도 이제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 거야. 내가 자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게 바로 선의의 순환일세. 내가 받은 선의를 자네에게 전달했고, 자네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지. 이렇게 선의는 계속 이어지는 거야.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게.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1년 전 그날 왜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가난했네. 고아원에서 자랐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지. 밥 한 끼, 차비 몇백 원, 작은 도움들이었지만 내게는 세상 전부였어.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그 은혜를 갚으려 노력했어. 그런데 최근 몇 년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것 같더군. 젊은이들이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
그래서 실험을 하신 거군요. 그래. 과연 요즘 젊은이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했지. 수천 명이 지나갔지만 대부분 외면했어. 그런데 자네는 달랐네. 7번이나 나를 도와줬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랬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선이야.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 자네는 그걸 해냈어. 그래서 내가 자네를 선택한 거야.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말게. 그리고 계속 선의를 베풀게. 자네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주게. 그게 진짜 보답이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입사 2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이제 회사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동료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후배 이수진도 민준의 지도 아래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설 계열사가 진행하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지하 주차장 공사 중 집안이 침하되면서 일부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사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언론은 그룹을 맹비난했습니다.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됐고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10%나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대리, 긴급 대책팀이 꾸려졌어. 회장님께서 민준 대리를 포함시키라고 하셨어.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회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총력을 기울여야 해. 민주는 긴급 대책팀에 합류했습니다. 팀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언론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는 협력업체의 부실 시공 때문이었습니다. 집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자재도 규격 미달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었지만 감독 소홀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일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협력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사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고 수습이 먼저입니다.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실 공사 의혹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겠습니다. 우리 그룹은 5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안전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여론은 조금 진정됐지만
회사의 타격은 컸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여러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협력사들도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임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업체 관리 강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보상 계획도 세밀하게 짰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일하고 있는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나? 민주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나도 잠이 안 와서 나왔네. 회장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백발이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힘드시죠, 회장님? 그래. 50년 동안 회사를 일궈왔는데 이런 위기는 처음이야.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있잖아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맙네, 민준 대리. 자네 같은 직원들이 있어서 나는 희망을 느끼네. 회장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회장님을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회장은 민준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두 사람은 그날 밤 함께 일했습니다. 회장과 대리라는 직급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였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 자리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순히 보상하고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진짜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요?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건설 현장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 점검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회사 기밀도 있는데. 지금은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숨길 게 없다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어줍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대리 말이 맞네. 지금은 투명성이 최고의 방어야. 그렇게 하세. 민준의 제안은 실행됐습니다. 건설 계열사는 업계 최초로 전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안전 점검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업계 최초 실시간 안전 공개. 변화의 시작. 투명 경영으로 신뢰 회복 나서 여론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도 바닥을 찍고 반등했습니다. 취소됐던 프로젝트 중 일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위기는 점차 진정됐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민주는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민준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민준 대리,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줘서 고맙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없었으면 훨씬 힘들었을 거야. 자네의 아이디어가 회사를 살렸어. 민주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자네 승진 발령이야. 오늘부로 과장으로 특진일세. 민주는 눈이 커졌습니다. 과장이요? 하지만 제가 입사한 지 2년밖에. 자네는 자격이 충분해.
능력도 검증됐고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도 보여줬어. 당연한 결과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자네는 우리 그룹의 미래야.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입사 3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이제 최연소 차장이 됐습니다. 32의 나이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민준을 차세대 리더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준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서울로 모셨습니다. 새로 계약한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혼자 고향에서 외롭게 지내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새 집을 둘러봤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거실, 깨끗한 주방, 따뜻한 방.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고맙다, 아들아.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민주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3년 전 반지하에서 월세 걱정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회장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께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초대해줘서 고맙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회장님이십니다. 어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우리 아들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민준 씨는 스스로 잘한 겁니다. 제가 한 건 작은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소박하지만 따뜻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회장은 한술 떠먹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님.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이요? 제가 젊었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때 원장 선생님이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이 이랬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맛.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장님도 힘든 시절이 있으셨군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잘 알아요. 회장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도 그랬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나요? 네. 제가 거리에 있을 때 민준 씨는 7번이나 저에게 음식을 사줬어요. 자기도 형편이 어려운데 말이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다 제가 가르친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고, 그게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같은 아들을 두셔서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식사 후 민준과 회장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 차장,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말씀하세요, 회장님.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해. 나이도 있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민주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그리고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무엇입니까? 재단을 만들려고 해. 어려운 젊은이들을 돕는 재단이야. 장학금도 주고 창업 지원도 하고 취업 기회도 제공하는 거지. 민주는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일이십니다. 그 재단의 이사로 자네가 참여해줬으면 해. 자네는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을 거야. 민주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네. 자네는 이미 하고 있잖아. 이수진 씨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말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고맙네.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 내가 자네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야.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1년 후 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회장이 사제 1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민주는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은 희망 장학금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100명에게 1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민주는 직접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부모님이 안 계셨고 어떤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보며 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 기회만 주어진다면 날아오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민준의 말에 학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단은 장학금뿐 아니라 취업 지원도 했습니다. 그룹 계열사에서 매년 10명씩 특별 채용했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마음과 잠재력을 보고 뽑았습니다. 첫 해에 선발된 학생 중 한 명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25살 지방공업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준호 씨, 기회는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준호 씨가 스스로 쟁취한 거예요. 아니에요. 차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을 거예요. 민주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준호 씨도 성공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보답이에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매년 수백 명을 도왔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후배들을 도왔습니다. 선의의 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입사 5년째 되던 해 민주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35의 나이에 임원이 된 겁니다. 그룹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승진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료들, 후배들, 그리고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회장은 이제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민준 부장,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5년 전 편의점 앞에서 나한테 김밥을 사주던 그 청년이 이렇게 컸구나.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7,500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자네의 선한 마음이 자네 인생을 바꾼 거야. 돈은 그저 계기일 뿐이었어.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 재단에서, 회사에서, 자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야. 그게 바로 진짜 성공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네는 이제 선생이 됐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를 가르치는 사람. 그게 가장 큰 보답이지.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민주는 혼자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주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월세 걱정하던 자신, 물류센터에서 밤새 일하던 자신, 편의점 앞에서 어르신에게 김밥을 사주던 그 순간, 그 작은 선의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7,500원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선한 마음이 인생을 바꾼 겁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강민준입니다. 5년 전 그날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선의를 베풀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민준 부장, 고맙네. 자네는 이미 훌륭하게 하고 있어. 자네가 도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야. 그렇게 선의는 끝없이 이어지는 거지. 자랑스럽네. 민주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고 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선의는 돈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선의는 선의로만 갚을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이 베푼 선의가 10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10사람이 또 100사람에게 전달된다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것을 민주는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길을 걷겠다고, 받은 선의를 갚고 또 다른 선의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겠다고. 편의점 앞에서 시작된 작은 선의. 그것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꿨고 그 청년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끝없이, 영원히.